이번 시간에는 두 확률 변수 x와 y에 대해서 x와 y의 상관계수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확률 변수 x와 y가 주어졌을 때 x하고 y의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것은 기호로는 rho xy라고 씁니다.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은 여기 있는 이 값이 그리스 문자 row입니다. row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row xy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분산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계산도 했습니다. row xy는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 분의 시그마 xy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그마 x,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호지요. x의 표준 편차예요. 시그마 y, y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xy, xy의 공분산의 기호였죠. 그래서 x하고 y의 상관계수, 이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x의 표준편차 곱하기 y의 표준편차 분의 x하고 y의 공분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rho xy, x하고 y의 상관계수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rho xy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그마 xy가 0이면 rho xy도 0이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rho xy의 분자에 시그마 xy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그마 xy가 0이 되면 여기 이 값이 0이 되면 당연히 rho xy가 0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분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이론이 있었죠. 두 확률 변수 x하고 y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면 공분산은 0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x하고 y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 돼요. 그런데 공분산이 0이면 상관계수도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x와 y가 통계적으로 독립이 되면 상관계수가 0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공분산이 그랬듯이 이 상관계수도 마찬가지로 x하고 y가 선형적으로 관계가 있나라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선형적 관계, 즉 1차 함수로 표현되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만약에 y가 x하고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데 y가 x의 1차식으로 표현된다. 자, 그렇다면 y가 a 플러스 bx 이렇게 직선의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y가 a 플러스 bx 이렇게 직선의 식으로 표현될 텐데 여기서 기울기 역할을 하는 b라는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상관계수는 1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기울기 역할을 하는 b의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러니까 y가 a 플러스 bx인데 b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는 직선으로 표현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xy 평면에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0의 값을 취할 때 여기가 a가 되겠죠. 절편. 이렇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 y가 a 플러스 bx인데 b가 0보다 작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울기가 음수지요. 자, 그러니까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예,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관계수가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예, 로우 xy, x하고 y의 상관계수가 절대값을 취했을 때 1에 가깝다. 예, 1에 가깝다라는 것을 이렇게 물결무늬로 표기를 해볼게요. 예, 1에 가깝다 그러면 예, x하고 y는 예, 1차식으로 거의 비슷한 1차식으로 표현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해서 1차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예, 그 기울기가 플러스인 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값이 거의 직선인 것처럼 예, 이렇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예, 거의 직선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분포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 로우 xy의 절대값이 이번에는 0에 가깝다. 예, 그렇다면 x하고 y는 선형적인 관계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 x와 y가 선형적이진 않다. 예, 선형적 관계는 아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식으로 표현되는 예, 그런 관계에 있지는 않다라는 뜻이에요. 예, 1차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분산에서 얘기했듯이 예, 이 값이 0이라고 하더라도 2차식이나 3차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1차식으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선형적인 관계는 아니다. 예, 이렇게까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 예, 로우 xy는 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예제 4.15 한번 볼까요? 앞에서 풀었던 예제 4.13에서 x하고 y의 상관계수 로우 xy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로우 xy 조금 전에 정의를 했습니다. 로우 xy는 시그마 x,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y.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그마 xy 공분산도 있어야 되고 시그마 x, x의 표준 편차가 있어야 되고 시그마 y, y의 표준 편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4.13에서 예, 필요한 것을 몇 가지는 계산했어요. 우리 공분산을 계산했으니까. 그렇죠? 4.13에서 계산한 것이 x의 기대값 예, 4분의 3이다라는 거 계산했고요. y의 기대값 2분의 1이다라는 거 계산했고요. x하고 y의 공분산이 마이너스 56분의 9였다라는 걸 계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4.13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예제 4.13이 여기 있지요. x하고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여기 표처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의 값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있고 y의 값도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있고 f00은 28분의 3, f10은 28분의 9, f20은 28분의 3, 그리고 f01은 14분의 3, f11은 14분의 3, f21은 0, 그리고 f02는 28분의 1, f12는 0, f22는 0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그럴 때 표에 주변 분포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줬어요. 1행의 합 28분의 15는 y가 0일 때니까 주변 분포 h0이고 2행의 합 7분의 3은 h1이고 3행의 합 28분의 1은 h2지요. 열의 합도 주어져 있습니다. 1열의 합 14분의 5는 G0이지요. 2열의 합 28분의 15는 G1이지요. 3열의 합 28분의 3은 G2입니다.
해서 주변 분포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물론 결합 분포만 주어져 있으면 주변 분포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계산은 다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에 편의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가 XY의 기대값을 계산했어요. XY하고 결합분포하고 곱하고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더한 값이었어요.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문제는 그 결과가 14분의 3이었고요. XY의 기대값 그리고 X의 기대값 사실은 X와 결합분포를 곱하고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그게 X만 가지고 만들어진 함수의 기대값은 그 함수하고 X의 분포 역할을 하는 GX하고 곱하고 모든 X에 대해서 더한다라는 것하고 같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그걸 계산하니까 결과가 4분의 3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얻은 것이 Y의 기대값도 얻었어요. 마찬가지 Y의 기대값이니까 Y하고 결합분포를 곱하고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더하면 되는데 역시 Y만 가지고 만들어진 함수는 그 함수하고 Y의 분포 역할을 하는 HY하고 곱하고 모든 Y에 대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이 식을 가지고 계산했고요. 그 결과가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4.13 이 예제에서 XY의 공분산을 계산했지요. XY의 공분산 시그마 XY는 XY의 기대값 마이너스 X의 기대값 곱하기 Y의 기대값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56분의 9였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4.13에서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결과를 냅니다. X의 기대값은 앞에 문제에서 풀었고요. 4분의 3. Y의 기대값도 앞에 문제에서 풀었고요. 2분의 1. 그리고 공분산도 시그마 XY 마이너스 56분의 9다라고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시그마 X, 시그마 Y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공분산은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분산을 계산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자, 그렇다면 X의 분산 시그마 X 제곱 그리고 Y의 분산 시그마 Y 제곱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의 분산을 계산하려면 X 제곱의 기대치 있어야 되죠. 공식대로 이제 쓰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X 제곱의 기대치는 확률 변수 2개짜리니까 X 제곱하고 결합 분포를 곱해서 모든 X, 모든 Y에 대해 더하면 되는데 X만의 함수일 때는 그 함수하고 X의 분포 역할을 하는 GX를 곱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X가 0, 1, 2가 있었으니까 계산하면 됩니다. 0 대입하면 0의 제곱 곱하기 G0. 그렇죠?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곱하기 G1.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곱하기 G2.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변 분포 G0, G1, G2 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물론 없다면 더하면 됩니다. G0은 14분의 5였고 표에서 G1은 표에서 28분의 15였고 G2는 표에서 28분의 3, 3열의 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되죠.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을 각각 곱하고 더하면 결과를 낼 수 있네요. 28분의 2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우선 놔두고요. 자, 그 다음 y의 분산을 계산해야 되니까 역시 y제곱의 기대값이 있어야 됩니다. y제곱의 기대값 먼저 계산할까요? y제곱하고 결합분포를 곱하고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역시 y만의 함수니까 그 함수하고 y의 분포 역할을 하는 hy, 이 주변 분포를 곱해가지고 모든 y에 대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럼 역시 y도 0, 1, 2에서 움직였으니까 0 대입하면 0의 제곱 h0,
1 대입하면 1의 제곱 H1, 2 대입하면 2의 제곱 H2. 역시 표에서 H0 28분의 15 찾을 수 있습니다. H1 7분의 3 찾을 수 있어요. H2 28분의 1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각각의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고 다 더하면 7분의 4 다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분산 공식대로 계산합니다. x의 분산 시그마 x제곱은 공식이 뭐였나요? x제곱의 기대치에서 x의 기대치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x제곱의 기대치 조금 전에 계산했어요. 28분의 27이었고 x의 기대치 4.13 예제에서 구해놨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4분의 3이었어요. 그럼 제곱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112분의 45다. 어렵지 않죠? 역시 y의 분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시그마 y제곱 똑같은 공식으로 y제곱 기대값에서 y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그렇죠? y제곱의 기대값 조금 전에 7분의 4를 계산했고요. y의 기대값 앞에 문제에서 2분의 1이라는 걸 계산해 놨어요. 제곱해서 빼주면 됩니다. 28분의 9가 되네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분산, x의 분산 계산했으니까 x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y의 분산을 계산했으니까 여기다가 y의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그마 x, 시그마 y 분의 시그마 xy인데 예, 루트 지금 분산 계산해 놨으니까 루트 씌울 거고 루트 예, 분산 x의 분산 112분의 45 y의 분산 28분의 9 됐죠? 거기다가 공분산 마이너스 56분의 9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네요. 나머지는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다. 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예,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면 예, 계산기로 나눠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0.447이 정도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예, 연속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한 번 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4.16 볼까요? 예제 4.14에서 x하고 y의 상관계수 로우 xy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제 4.14에서 지난 시간에 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x의 기대값 5분의 4였고요. y의 기대값 15분의 8이었고요. 그리고 공분산 225분의 3이었어요. 역시 예제 4.14를 무엇이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예제 4.14가 이거였어요. 네. x하고 y의 공분산을 구하는 문제인데 x하고 y의 결합분포가 fxy 이런 함수일 때, 즉 y하고 x가 0과 1 사이에 있긴 한데 서로 관계가 있었습니다. x가 y 이상이다라는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함수가 8xy,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0이다. 이런 결합분포를 갖는 그런 두 확률 변수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 필요한 것들을 구해놨어요. 네. 우선은 주변 분포를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gx 계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gx라는 것은 모든 y에 대해서 y의 범위를 가지고 결합 분포를 적분한 거였어요. 그래서 y의 범위를 설정할 때 이렇게 식으로 설정한다라는 것도 배웠죠. 해서 0부터 x까지 적분해서 얻은 결과였고 그 결과가 gx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4x 3승이라는 함수로 표현되고 그 외에는 전부 0으로 표현되는 함수다. 이렇게 주변 분포를 구했고요. hy라는 주변 분포도 마찬가지로 구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x의 범위에 대해서 구해놨어요.
x는 y부터 1까지 움직이는 범위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합 분포를 적분해가지고 얻은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hy는 y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4y 곱하기 1-y제곱 이렇게 표현됐고 나머지에선 전부 0으로 표현되는 함수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gx가 어떤 함수다, hy가 어떤 함수다라는 것을 앞의 문제에서 지난 시간에 다 풀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그걸 이용해서 x의 기대값 우리가 구해놨어요. 그렇죠? x의 범위에서 x하고 gx, x의 분포 역할을 하는 함수, 주변 분포 이걸 곱하고 적분해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그 얻은 결과가 5분의 4였고요. 이 x. 예, 마찬가지 y의 기대값, 이 y 역시 y가 움직이는 범위에서 y하고 y의 분포 역할을 하는 hy하고 곱하고 적분했어요. 해서 그 결과가 15분의 8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얻은 결과를 씁니다. 네. 당연히 지금 우리가 풀려는 그 문제가 따로 나간 거라면 이 계산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걸 다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갖다 쓰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XY의 기대값 계산했지요. XY하고 결합분포를 곱해서 전체 범위에서 적분했어요. 그렇죠? 그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9분의 4였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그걸 가지고 공분산을 계산했죠. XY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 곱하기 Y의 기대값을 빼줬습니다. 그 결과가 225분의 3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예제 4.16으로 돌아올게요. 예, 이제 예제 4.14에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x하고 y의 상관계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었죠. 그걸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x의 기대값은 5분의 4였습니다. y의 기대값 15분의 8이었어요. 공분사는 225분의 3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아까 이산적인 케이스 풀 때하고 똑같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시그마 x와 시그마 y가 필요하죠. 그렇죠? 로 xy가 시그마 x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y 이렇게 정의가 된 거니까 그렇죠? 시그마 xy는 앞에 문제에서 푼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푼 거예요, 결국은. 자, 그렇다면 시그마 x 시그마 y도 x의 분산과 y의 분산을 가지고 루트 씌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의 분산, y의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x제곱의 기대값과 y제곱의 기대값이 필요해요.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x제곱의 기대값 역시 연속형이니까 적분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x제곱하고 결합분포를 곱하고 전체 범위에서 적분.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역시 x만의 함수로 되어 있는 것의 기대값이니까 그 함수하고 x의 분포 역할을 하는 주변 분포 gx를 곱하고 x 전체에서 적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계산을 합니다. 근데 gx가 어떤 함수다라는 것도 앞에 지난 시간에 문제에서 풀었던 그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gx는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만 유용한 함수로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는 gx가 4x 3승이었어요. 조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함수하고 x제곱을 곱하고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곱하면 4x의 5승이네요. x의 5승을 적분하면 6분의 x의 6승이지요. 4를 곱하면 전체 결과 원시함수는 6분의 4x의 6승이지요. x가 0부터 1까지 움직였으니까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주면 됩니다. 1 대입하면 1의 6승 1이고 0 대입하면 0의 6승 0이에요. 1에서 0 빼면 1이고 그러니까 답은 앞에 곱해진 개수 6분의 4예요. 그렇죠? 약분하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 x제곱을 계산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y제곱을 계산해 볼까요? 역시 이 y제곱은 y제곱하고 결합분포를 곱하고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되는데 역시 y만의 함수니까 y제곱 그 함수하고 y의 분포 역할을 하는 주변 분포 hy를 곱하고 전체 y에서
적분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역시 hy를 앞에서 구한 거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역시 hy도 y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유용한 함수. 나머지는 0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0과 1 사이에서 4y 곱하기 1-y제곱이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y제곱 곱하고 이제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곱한 게 4y 3승. 그렇죠? 거기다가 1-y제곱을 곱할 거니까 앞에 항 4y의 3승. 적분하면 y의 4승이죠. 두 번째 항 이렇게 곱하면 4y의 5승. 적분하면 6분의 4y의 6승이죠. 그렇죠? y가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4승도 6승도 다 0이니까 0 대입한 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1 대입하면 y의 4승도 y의 6승도 1의 4승 1의 6승이니까 1이지요. 그렇다면 그냥 값만 쓰면 되죠. 개수만. 그래서 앞에 항은 개수 1, 두 번째 뒤에 항은 마이너스 6분의 4. 6분의 4는 약분하면 3분의 2니까 1에서 빼주면 3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분산을 계산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x의 분산, 시그마 x제곱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그렇죠? 앞에 시간에서 우리가 공식까지 다 배웠죠. 그런데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해보니까 여기 3분의 2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x의 기대값은 앞에서 구한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5분의 4였어요. 그럼 제곱해서 빼주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75분의 2가 되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y의 분산. y제곱의 기대값에서 y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되고 y제곱의 기대값은 조금 전에 구한 거 3분의 1. y의 기대값은 앞에 문제에서 구해놨던 거 15분의 8 제곱해서 빼주면 225분의 11. 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x와 y의 상관계수 로우 xy를 구할 수 있습니다. 로우 xy는 시그마 x,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y다. 그렇죠? 그런데 시그마 x제곱과 시그마 y제곱을 구해놨어요.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루트 시그마 x제곱은 75분의 2였어요. 시그마 y제곱은 225분의 11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분산 앞에서 구한 걸 가지고 옵니다. 225분의 3. 다 됐죠? 해서 계산하면 루트 66분의 4가 되네요. 이 값을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면 대충 0.4924 이 정도 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앞에 4장 1절과 4장 2절에서 여러분들이 기대값을 계산하는 문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가지고 다 일일이 계산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분산, 처음에 정의를 가지고 다 계산했고 분산 그 하나짜리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공식을 유도했죠. 조금 전에도 사용했듯이. 그래서 x의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라는 공식까지는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 절에서는 기대값이나 아니면 분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 확률 변수들이 1차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런 함수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된 함수로 표현되는 그런 확률 변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값과 분산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일이 그걸 다 식에 넣고 계산해야 되나? 우리가 gx의 분산을 계산할 때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분산의 정의대로 계산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정의대로 그대로 사용해야 되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유도할 텐데 모든 것이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1차식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정리부터 어떤 확률 변수가 x라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x라는 확률 변수의 1차식으로 표현됐어요. ax 플러스 b. 여기 곱해지는 a와 b는 상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럴 때 기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ax 플러스 b를 통째로 갖다 놓고 계산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ax 플러스 b를 통째로 놓고 계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x만 가지고 와서 x의 기대값을 가지고 이 식을 결론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냥 바로 선형적인 관계를 쓰면 됩니다.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은 여기 상수는 그냥 기대값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2x, x의 기대값, 그리고 이 상수에 대한 기대값은 그냥 그 상수예요. 자, 기대값이라는 것이 우리 평균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의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같은 그 상수를 값으로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평균도 그 상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살펴볼 거예요. 자, 이산형인 경우나 연속형인 경우나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시그마로 계산하는 거냐, 적분으로 계산하는 거냐라는 것만 달라요. 예, 그래서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시그마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똑같이 한번 따라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산형인 이런 경우는 합의 기호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연속형인 경우만 하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을 구해라. 무슨 뜻인가요? x의 확률 분포 fx하고, 그렇죠? 이 주어진 함수 ax 플러스 b하고 곱하고 연속이니까 적분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적분이라는 것이 선형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풀어내면 ax하고 fx 곱하고 플러스 b하고 fx 곱하고 이렇게 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ax하고 fx를 곱해서 적분하는 것은 a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a 곱하기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fx, dx 이렇게 남죠. 그렇죠? 뒤에 b하고 fx를 곱하고 적분하는 것도 b가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가면 플러스 b 곱하기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계산합니다. x와 그 분포 fx를 곱하고 적분한 것은 당연히 x의 기대값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fx는 분포 함수니까 전체 범위에서 적분을 하면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값은 상수 b만 남아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이렇게 기대값은 선형적인 성질이 있다. 상수는 나갈 수 있고 기대값 안에 있는 상수는 기대값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덧셈은 덧셈으로 표현되고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상수의 기대값은 그 상수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리에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A가 0이다 그러면 0 대입하면 여기 상수만 남아요. 그렇죠? A가 0이면 여기 0이 곱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뒤에 것만 남죠? 결국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상수의 기대값은 그 상수다.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기대값은 그 값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B가 0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해서 B가 0인 케이스는 뒤에 항이 0으로 사라지니까 결국 AX의 기대값은 상수가 밖으로 나가서 A 곱하기 X의 기대값이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AX 플러스 B를 전체를 갖다 놓고 기대값을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X의 기대값만 계산하고 상수는 곱해져 있으면 갖다 곱하면 되고 그렇죠? 덧셈으로 표현된 것은 나누면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풀었던 그 같은 문제인데 이제 공식을 써서 풀 거예요. 예, 예제 4.17을 볼까요? 어느 쾌청한 금요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서 세차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차의 수를 X라고 하자. 예, 이것을 확률 변수로 준 거죠. 그럴 때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와 같다. 이산형이죠. 그렇죠? X의 값이 4일 때부터 9일 때까지 있어요. 그때 대응하는 확률 fx, x가 발생할 확률 그 값이 그 아래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할 텐데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니까 눈에 익습니다. 마찬가지
gx라는 함수를 2x-1이라고 두고 이것을 종업원이 받는 수당, 단위는 달러라고 할 때 이 시간대 종업원의 기대 수익을 구해라 그랬어요. 예, 수익의 기대값, 수익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을 때에는 그냥 2x-1을 그대로 놓고 x를 대입해 가면서 다 각각 계산해서 결과를 냈죠. 자, 그런데 이제 공식을 아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예, 2x-1의 평균값, 예, 마찬가지로 2x-1의 기대값, 네, 이 값은 이제 선형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2는 내보내면 돼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돼요. 1의 기대값은 그냥 1이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2x-1의 기대값은 2 곱하기 2x-1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x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 계산할 거 없이 x의 평균만 내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x의 평균은 마찬가지 x하고 분포 곱하고 다 더하면 됩니다. 이산형이니까. 그렇죠? x의 값이 4부터 9까지 있어요. 대응하는 확률도 다 있습니다. 예, 똑같이 가면 되겠네요. x가 4일 때 그 확률은 12분의 1, x가 5일 때는 확률이 12분의 1, x가 6일 때 확률이 12분의 3, x가 7일 때 확률이 12분의 3, x가 8일 때 확률이 12분의 2, x가 9일 때 확률이 12분의 2. 그렇죠? 곱하고 다 더해주면 6분의 41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x를 구했으니까 이 x 자리에다가 6분의 4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6분의 41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계산하면 3분의 38. 예,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그 풀이 방법으로 풀어서 얻은 결과하고 당연히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12.6667이다. 이렇게. 예, 여기는 이제 반올림 해갖고 쓴 겁니다. 6이 계속 나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써봤어요. 예. 자, 그렇다면 역시 앞에서 연속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도 계산했던 것을 마찬가지로 또 공식을 써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제 4.18 볼까요?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 PDF 그 값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f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에만 3분의 x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외에는 전부 0이다 이렇게 주어진 함수입니다. 자, 그럴 때 gx는 4x 플러스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예, 이것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해볼까요? 앞에서 똑같이 우리가 4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공식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합니다. 4x 플러스 3의 기대값 하는 것은 이 4x 플러스 3. 선형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4는 나가고 3의 기대값은 그대로 3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4 곱하기 2x 플러스 3.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 x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x를 계산합니다. 예. 해서 이 x는 x하고 분포함수를 곱하고 연속형이니까 전체 범위에서 적분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f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만 3분의 x제곱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구간에서는 적분할 이유가 없죠. 예, 여러 번 연습했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만 적분하면 되고, 그렇죠? 예, x하고 3분의 x제곱을 곱하니까 3분의 x의 3승이 됐어요. 그렇죠? 예, 적분하면 역시 x의 3승은 4분의 x의 4승이니까 3분의 1 곱하면 12분의 1, 상수니까 내보내고 x의 4승만 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계산. 어렵지 않죠? 2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빼면 됩니다. 2 대입하면 4승에서 16, 마이너스 1을 4승하면 1, 16에서 1 빼면 15니까 앞에 있는 12분의 1하고 곱하면 12분의 15. 그렇죠? 3으로 약분이 되지요? 약분하면 4분의 5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x 자리에 이제 4분의 5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분의 5를 대입하면 4 곱해져 있으니까 5하고 3 더해주면 되죠. 값은 8이다.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